자, 바탕화면에 보시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하시고 자, 실행을 하시게 제일 처음 시작 화면이 생성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보았던 창의 모양과는 다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요, 작업하는 공간에 대한 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3D 모델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3D 작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여기서 바로 3차원 작업 영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2D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토캐드 클래식 부분을 클릭을 하셔 가지고 그 작업 공간을 열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시작에 대한 창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Don't show me this again 해서 자, 여기서 다음부터 이러한 창을 보이지 않게끔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선택 목록을 체킹하시면 바로 시작창이 생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토캐드 클래식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보았던 스타트업 대화 상자가 생성되죠. 자, 여기서 새 도면 여는 것을 선택하시고요. 자,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자, 미터법이라고 해서요. 여기 매트릭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피트나 인치 단위로 해서 작업을 하시고자 할 때는 위에 거 임페리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매트릭은 미터 단위법 하실 때 여기 아래쪽의 것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OK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OK를 하고 나면 자, 기존에 새 도면이 열려 있을 텐데요. 저는 자, 우리가 지금 처음에 화면 구성에 대해서 먼저 배워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창을 좀 열어줬어요. 자, 그러면 자, 전체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에는 일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1번에 보시면 메뉴바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는 메뉴 영역을 얘기하는 곳인데 자, 여기 맨 이쪽에 나오는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든지 또는 팝업 메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캐드상에서 사용되는 전반적인 명령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일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파일이나 환경 설정 그리고 어떤 포맷 설정 등에서 주로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대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칭은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맨 위의 부분을 메뉴바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메뉴바 다음에 자, 2번에 보시면 툴바라고 나오죠. 자, 툴바라는 것은 아이콘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그림 모양의 형태를 아이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위에 쪽에 나오는 그림 모양 버튼들과 그리고 여기 왼쪽에 나오는 이런 버튼들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 우리가 윈도우 작업이 됨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아이콘 작업들이 좀 많이 생성되었는데요. 자, 캐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콘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작업이 여기 3번에 보시면 명령행이라고 해서요. 자, 명령창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툴바 같은 경우에 자, 방금 전에 보았던 이러한 툴바 있죠. 자, 필요시에 화면상에서 우리가 숨긴다든지 또는 원하는 부분을 꺼내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툴바에 대한 영역이 있었고 자, 3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3번에 보시면 커맨드 프롬프트 에리어에서 자, 명령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래쪽에 우리가 명령어를 직접 기입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축키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른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축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설명드릴 때 바로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단축키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3번 보시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자, 스테이터스 라인이라고 해서 상태선을 얘기를 하는데 자, 명령어 창 바로 아래쪽에 자, 여기 맨 아래쪽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맨 왼쪽에는 좌표에 대한 값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x와 y와 z 값에 대한 좌표인데요.
지금은 2D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Z값에 대해서는 좌표값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X, Y에 대한 좌표가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좌표라는 것은 제가 현재 여기 화면상에서 자, 마우스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때요? 왼쪽에 나오는 좌표가 데이터가 변경되는 게 보이나요? 자, 그래서 CAD상에서는 여기 화면상에 절대적인 값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러한 것은 쉽게 생각해서 뭐 위치값이라든지 또는 주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좌표는 XY를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버튼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사각형 박스의 버튼.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능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요 기능키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기능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전체적인 화면 영역의 일부 중에서 자, 드로잉 에리어라고 해서요. 도면을 작업하는 공간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여기 검정색의 영역 부분을 우리가 작업하는 도면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객체를 그린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활용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5번 내용에서는 스크린 메뉴 에리어라고 해서요. 스크린 영역인데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보이게끔 하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옵션 창을 열어서 세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어떠한 것인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옵션 명령을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옵션은 환경을 설정하는 명령이 되는데요. 여기서 op라는 명령을 기입을 하시고 엔터를 하게 되면 환경 설정 창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자, 왼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디스플레이 탭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자, 위에서 두 번째 목록에 디스플레이 스크린 메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뉴 목록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오케이 하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여기에 우측에 이러한 박스 창이 생성되었죠. 자, 이것이 이렇게 끌어서 제가 밖으로 내어보죠. 자, 스크린 메뉴라는 거예요. 풀다운 메뉴랑 조금 유사한 형태인데요. 이렇게 해당되는 리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런 메뉴들이 쭉 하이 리스트로도 생성되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은 예전 버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요런 거 꺼내서 쓰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은 그냥 옵션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들어갔던 옵션 작업에서 두 번째 해당 목록을 세팅을 바꿔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택 목록을 해지를 하시라는 거죠. 안 그러면 여기 스크린 메뉴 위쪽에 자, 엑스표의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화면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린 메뉴가 있다는 것도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토탈적으로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영역이 6가지로 지금 등분이 되었어요. 자, 맨 위쪽에는 풀다운 메뉴, 그리고 다음 아래쪽에 자, 도구 모음 상자였죠. 툴바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 아래쪽에 명령어 창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 가운데 부분에는 도면 영역이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스테이터스 라인이라고 해서 상대선이 나오는데 뭐 좌표값이라든지 기타 기능 키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았던 스크린 메뉴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상태 막대바를 보시면 기능키가 있었는데요. 그 기능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진행되는 사항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좌표는 여기 왼쪽 코너에 나오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자, 스냅이라는 것은 자, 여기 목록에 나오는 것들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냅은 자, 커서의 간격을 띄운다고 해서요. 그래서 일단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간격을 제한시켜 주는 부분인데요. 자, 스냅을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이러한 기능 키들은 실행하시고자 한다면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했을 때 여기에 스냅 온이라고 뜨죠. 자, 그래서 다시 끄시려면 한 번 더 클릭하세요. 그래서 다시 스냅 오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버튼들을 우리가 토글 버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기능이 온과 오프 기능만 있을 때 이러한 것을 토글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내용들을 온인지 오프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여기서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단축키가 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 키들을 우리가 단축키를 세팅해서 쓰기도 한다는 거죠. 자, F9번을 눌렀을 때는 여기 스냅을 클릭했던 기능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스냅을 제가 켰는데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볼게요. 그런데 마우스의 움직임이 이렇게 따닥따닥 끊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간격을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목록에 보시면 그리드라고 나오죠. 일단 스냅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을 표시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일종의 모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상에 이렇게 모는 종이를 우리가 깔아놓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리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눈금자 모는의 형태가 생성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스냅을 한번 켜볼까요? 그래서 이러한 스냅은 나중에 그리드와 동시에 같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움직여 볼게요. 그리드 포인트 기점에 맞춰서 마우스의 움직임이 끊어지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냅과 그리드를 같이 한번 활용해 보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옵서라는 것은 직교 모드예요. 단축키는 F8번이 쓰이겠고요. 자, 여기서는 마우스 방향에 대해서 원래 자유롭게 360도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한데요. 자, 이러한 직교 모드를 켰을 때는 방향이 자유롭게 수직 방향 또는 내지 수평 방향에 대해서만 이동이 된다는 거죠. 제가 잠시 라인을 실행해서요. 자, L이라는 명령을 실행하시고 자, 여기서 자, 시작 포인트를 일단 지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보면요. 360도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렇게 옵서라는 것을 켰을 때는 자, 어때요? 제가 300도를 이렇게 회전을 돌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우스의 움직임은 수평 방향 내지 수직 방향에 대해서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의 움직임을 고정하고자 한다면 여기 오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실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쏘를 끄도록 하고요. 자, 지금 폴라 부분은 자, 단축키가 F10번인데요. 추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정한 각도의 방향을 자, 스냅을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자,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 작업을 하면서 계속 추적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체크해 놓고 쓰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스냅이라는 것은 자, F3번의 단축키가 실행되고요. 객체 스냅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객체의 특정 지점을 자동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자, 얘를 일단 실행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자, 라인의 어떤 특정 포인트를 이렇게 인식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시려면 이 오스냅 기능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업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오스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트랙 같은 경우에는 F11번의 단축키를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오스냅 기능에 대한 추적 기능이 추가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DUCS라는 부분은 자, F6번의 단축키를 쓰시면 되고요. 자, 동적 UCS라고 하는데 이것은 3D에서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3D 작업을 하게 되면 3D 좌표에 대한 평면을 자동으로 인식해 준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지금 편리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업그레이드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DIN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2006 버전이나 2007 버전에서 좀 추가되었던 부분인데, 자, 다이나믹 입력창이라고 나오죠. 자, 커서의 위치에 명령행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축키는 F12번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명령어 창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입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마우스 포인트에서 입력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din 하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어때요? 마우스 포인트 위치는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명령행이 여기에 기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야는 마우스 포인트 따라가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을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기존의 오래된 사용자들은 여기 아래쪽에 명령어 창을 항상 주시를 하다 보니까 여기 마우스 위치를 잘 안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뭐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체킹해 놓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LWT라는 것은 선의 두께를 표시를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의 이런 어떤 선들은 자, 이렇게 두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LWT가 지금 실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를 클릭을 해서 종료를 했을 때는 라인이 가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인 두께에 대한 설정을 여기 지금 현재 CAD 화면 안에서 그 설정을 하셨다면 여기서 그걸 보고 싶다. 그러면 LWT를 클릭을 해서 표현되어 있는 두께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델이란 부분은 자, 출력 형태의 영역을 전환하는 부분인데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은 여기 모델이라는 공간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이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끝났을 때 나중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레이아웃이라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부분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에 관련된 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다시 모델로 이렇게 이동해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한 여기 버튼을 선택하는 작업을 여기 모델이라는 것을 클릭을 한번 해보죠. 어때요? 방금 여기 이렇게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했던 부분과 동일하게 인식되죠. 자, 이러한 식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서 기능키를 사용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에 대한 전환을 여기 기능키에서 쓰셔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 도면 영역 아래쪽에 나오는 모델이나 레이아웃 1에 대해서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그 기능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알아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기억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직교 모드라든지 또는 자, 오스냅 그리고 오트랙, 오스냅을 자동으로 추적해주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3D 가서는 DUCS, 동적 UCS에 대해서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자, 초반에 우리가 CAD를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은 우리가 쭉 현재 보았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자, 메뉴바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툴바, 그리고 스크린 메뉴, 명령행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자, 메뉴바는 여기 메뉴의 쪽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툴바는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 또는 좌측이나 우측에 나오는 도구 모음 상자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스크린 메뉴는 아까 우리가 옵션 상에서 열어보았던 그 메뉴 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명령행은 여기 맨 아래쪽에 나오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명령행에서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을 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자, 분류를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단축키를 쓰게 되면 한자 내지 두자 그리고 그러한 명령이 스펠링이 중복되었을 때는 세자까지 세팅을 해서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해당되는 명령어를 일일이 타이핑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왼손으로는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실행해서 여기 명령어 창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손은 항상
도면을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타이핑을 많이 하지 않은 이상 왼손은 항상 키보드 위에 두시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항상 마우스 위에 두셔가지고 작업을 분담을 하시면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축키라는 것은 자, 단축키 조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ACAD PGP 파일에서 관리를 한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툴에 해당되는 메뉴 바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커스터마이즈 메뉴에 들어가시면 맨 아래쪽에 자, 에디트 프로그램 파라미터에서 ACAD PGP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목록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되어 있는 메뉴가 생성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ACAD PGP 파일은 메모장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쭉 내려오시면 자, 여기서부터 왼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단축키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 콤마 이전의 것. 그리고 여기에 별표 위로 나와 있는 것들은 해당되는 명령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축키를 확인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추가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옵션이라는 명령을 잠깐 실행을 해보았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옵션은 OP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저장해 쓰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은 요거는 제가 세팅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우리가 리미츠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리미츠라는 것을 단축키로 쓰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리미츠를 실행을 항상 먼저 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그냥 LM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자를 먼저 기입을 하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뭐냐면 LIMITS라고 나와요. 그래서 리미츠 명령을 넣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리미츠가 세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파일을 저장하죠. 그리고 나올게요. 창을 끄시고. 자, 그러면 리미츠라는 명령을 이렇게 기입을 다 해서 다 쓰게 되면 이렇게 명령이 실행되는데요. 제가 LM을 한번 쳐볼게요. 자, 근데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하시고 나면 항상 해줘야 될 명령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REINIT라는 명령을 실행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자, 여기에 화면을 우리가 설정했던 부분을 새로 읽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PGP 파일을 새로 불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K 선택하시고 OK를 하게 되면 자, 한번 해볼까요? LM. 자, 이렇게 지금 리미츠 명령이 실행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팅하시고 나면 프로그램 종료하지 마시고요. REINIT라는 명령을 써서 PGP 파일 목록을 새로 불러들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축키 세팅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먼저 드려왔어요. 자, 그래서 항상 되도록이면 명령어 창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습을 하세요. 양손에 대한 그 분담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명령어 창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경계선에 마우스 위치를 이동했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포인트 모양이 떴을 때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서 창의 크기를 늘려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되도록이면 창을 많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창에 대한 크기는. 그래서 한 3칸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왜냐하면 앞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기에 우리가 명령을 진행하다 보면 그 전의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3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하시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작업 화면이 실질적으로 많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한 3줄 정도만 넣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과 그리고 마우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 단축키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그리고 자,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우스 버튼은 두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요.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버튼에 대한 기능은 항상 우리가 객체를 그린다든지 또는 선택하는 데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무조건 거기에 대한 실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그래서 그 실행하는 기능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엔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엔터 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엔터 키라는 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키보드상에 보시는 엔터 버튼과 자, 그리고 캐드상에서 여기서 보시면 스페이스 바도 동일하게 엔터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작업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간격을 띄우는 공간을 지정하는 부분이 되지만 캐드상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명령어를 기입해서 실행하고자 할 때 엔터키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클릭. 결론은 캐드상에서의 엔터 기능, 실행 기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엔터 버튼을 누른다든지 또는 스페이스 바를 누른다든지 또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을 한다든지.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자, 우리가 명령을 입력하는 단계는 키보드상에서 왼손으로 조작을 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라인이라는 명령을 기입을 해요. 자, L이라고 기입을 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L을 기입하고 나면 그냥 여기 멈추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명령을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 기능 뭐겠어요? 엔터죠. 자, 여러분이 왼손으로 단축키 L을 실행하시고 엔터를 하기 위해서 자, 분명히 아마 이동 거리가 더 늘어날 거예요. 엔터 버튼까지. 그런데 중앙에 있는 스페이스 바를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자, 마우스 중앙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거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스페이스 바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작업의 편리를 위해서 스페이스 바가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왼손으로 단축키 활용하실 때는 스페이스 바로 엔터를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런데 문자를 기입하는 부분에서는 엔터가 스페이스 바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를 기입하는 부분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작업을 하는 것처럼 그 사이에 공간을 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명령을 실행 단계에서는 왼손으로 작업하시고 왼손으로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라인을 실행했어요. 그런데 마우스를 이렇게 왼쪽으로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해서 라인을 이렇게 그리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선 그리기를 종료하고 싶다. 자, 그러면 키보드 상에서 분담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마우스로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작업할 때는 마우스에서 엔터 하시고 키보드에서 진행을 한다면 키보드에서 엔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또 마찬가지로 분담을 해서 작업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제가 세팅을 좀 바꿔버렸는데요. 자, 옵션 창을 열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라인 실행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하이 리스트가 생성돼요. 제가 옵션을 한번 쳐볼게요. 자, 어느 부분이냐면 자, 여기 지금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유저 프레퍼런스라는 부분에서 자, 여기 첫 번째 목록에서 두 번째 거 쇼커트 메뉴잉 드로잉 L이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자, 설정을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해제를 체킹을 했을 때는 자, 오른쪽 클릭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OK를 한번 해보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을 실행하고 왼쪽 클릭에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클릭에서 엔터를 해서 종료를 한다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설정을 바꿔왔기 때문에 자, 엔터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오른쪽 클릭했을 때 정말로 엔터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취소를 할 거냐, 라인 작업했던 거 취소할 거냐. 자, 이러한 부수적인 내용으로 쭉 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활용이 되기도 하겠지만 근데 기존의 일반 사용자들은 바로바로 작업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것은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사용자들은 거의 이런 세팅 사항이 좀 번거로워서 그냥 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단축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옵션 창에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쇼코드 메뉴 드로잉 에리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 클릭이 관련된 리스트 단축 메뉴를 없애겠다는 걸로 해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오케이 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는데 이제 더 이상 그리지 않겠다. 자, 오른쪽 클릭하면 바로 명령어가 종료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작업이 종료된다든지 또는 바로 작업이 재실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금 오른쪽 클릭에 대한 리스트가 방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경 설정에서 그것을 바꿔놓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오른쪽 클릭은 자, 제가 오른쪽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클릭이나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에 실행되었던 명령이 반복 재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을 우리가 하다 보면 반복 실행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른 클릭이나 엔터나 뭐 스페이스바 등을 활용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캐드 상에서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그리고 시작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작업을 하는지 또는 이렇게 마우스 사용법과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자, 실질적인 객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